여러분,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이전까지는 장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죠? 이제는 그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조립하고, 소통하는지를 익힐 차례입니다. 챕터 4에서는 크게 4가지를 배웁니다. 스쿠버 장비의 조립과 해체, 수중에서의 기술, 스킨 다이빙 기술, 그리고 수중에서 의사 전달하는 방법. 이 기술들을 익히면 바닷속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배우게 될 수중 기술들은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SDI 강사의 안내에 따라서 차근차근 연습하고 반복해서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이에요. 기술을 잘 익히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약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기술들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에요. 바닷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위험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이 기술들은 여러분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이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선 장비 조립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1단계 공기탱크 점검. 먼저 공기탱크에 검사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정기적으로 점검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밸브 뚜껑이나 테이프가 붙어 있다면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밸브 안쪽의 오링도 꼭 체크해야 해요. 마모되거나 찢어진 건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새 걸로 교체해야 해요. 2단계 부력 조절기 장착. BC의 벨트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탱크 밸브가 머리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로 조정합니다. 조립이 끝났다면 탱크를 양손으로 흔들어 보면서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흔들리면 다시 조여야 해요. 3단계 호흡기 조립. 먼저 호흡기 2단계와 계측기의 콘솔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먼지 마개를 제거한 후 탱크 밸브에 호흡기를 연결해 주세요. 요크 방식일 경우 조임 나사로 단단히 조이고 딘 방식일 경우 오링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 꽉 잠가주세요. 헷갈리기 쉬우니 어떤 타입의 밸브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4단계 인플레이터와 호스 연결. 부력 조절기 인플레이터에 저압 호스를 연결합니다. 연결 후에는 호스를 살짝 당겨서 잘 고정됐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호스가 빠지거나 느슨하면 물속에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요. 5단계 밸브 열기. 먼저 잔압계를 아래로 향하게 잡고 밸브를 서서히 엽니다. 혹시라도 압력이 갑자기 전달되면 잔압계 유리가 손상되거나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밸브는 천천히 열고 완전히 연 후에는 살짝 반 바퀴만 반대 방향으로 돌려줬습니다. 너무 꽉 열어놓으면 나중에 급하게 잠글 때 방향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잔압계로 탱크 압력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쉭 하는 공기 새는 소리가 난다면 조립 상태나 오링이 새는 건 아닌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6단계 호흡기 작동 확인. 퍼지 버튼을 눌러서 공기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호흡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공기 새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도 들어보세요.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2~3번 호흡해 봅니다. 공기 흐름이 부드러워야 해요. 혹시 냄새가 나거나 이상한 맛이 느껴지면 탱크 내부 공기가 오염됐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력 조절기의 인플레이터 버튼도 눌러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장비 점검이 모두 끝나면 비로소 다이빙 준비가 완료됩니다. 자, 이제 장비 조립이 끝났다면 마지막 7단계 정리입니다. 호스와 게이지가 덜렁거리면 걸려서 파손되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스는 몸통 가까이에 붙이듯이 정리하고 게이지는 부력 조절기의 고리에 고정하거나 클립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조립된 장비는 그냥 아무렇게 놓지 말고 넘어지지 않게 안정적인 바닥에 눕혀두세요. 특히 탱크가 넘어지면서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세요. 잠수복 입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하의부터 먼저 입고 그 다음 상의를 입고 마지막으로 부츠와 후드를 착용합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편하고 빠르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착용하는 게 좋아요. 몸에 땀이 나면 잠수복이 더 입기 어렵고 체온도 올라가니까 물을 적시거나 그늘에서 쉬어가며 입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는 시야를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비죠. 먼저 마스크 안쪽에 이슬이 차지 않도록 이슬 방지제를 발라서 헹궈낸 뒤 착용합니다. 이슬이 생기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착용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얼굴에 대고 한 손으로 고정한 뒤에 머리끈을 뒤통수로 넘기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끈을 먼저 뒤통수에 걸고 마스크를 앞쪽으로 당겨서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둘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가 너무 느슨하지 않게, 하지만 얼굴이 아플 정도로 조이지도 않게 조절하세요.
마스크를 썼다면 머리끈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육상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너무 느슨하면 물속에서 빠질 수 있고 너무 조이면 두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스노클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위치에 스노클이 오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스쿠버 장비를 몸에 착용하는 시간이에요. 먼저 부력 조절기 어깨 버클이 잘 풀려 있는지 확인하고 허리띠와 가슴 조임끈도 풀어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이 상태에서 짝의 도움을 받아 양팔을 부력 조절기에 넣고 조심스럽게 장비를 어깨에 올립니다. 이때 허리를 약간 숙이면 무게 중심이 안정돼서 착용이 더 쉬워요. 그 다음 어깨끈을 먼저 조이고 허리띠를 채운 뒤 마지막으로 가슴 조임끈을 채워줍니다. 장비가 몸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장비뿐만 아니라 짝의 장비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분하게 착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빙을 하기 전엔 다이빙에 대한 브리핑을 듣게 됩니다. 이 브리핑은 다이브 마스터나 강사가 진행하며 다이빙 계획과 안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브리핑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다이빙의 목적과 입수 및 출수 방법, 최대 수심, 수중 체류 시간, 최소 공기량 등 다이빙의 제한 조건, 수중에서의 응급 상황 대처법이나 버디와의 신호 체계에 대한 설명 등 이 모든 정보를 통해 우리는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여 더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걸 ABC라고 부르는데요.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탱크 밸브 개방, 에런. 탱크 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이빙은 불가능하니까요. 부력 조절기 공기 주입, BCD inflated.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넣어 부풀려 봅니다. 공기 주입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컴퓨터 작동 확인, 컴퓨터 on. 다이브 컴퓨터가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수심, 시간, 감압 정보를 체크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다이빙 장비 착용, dive gear on. 전체 장비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입수, enter the water. 모든 게 준비되면 입수합니다. 이 간단한 ABC 체크리스트는 초보자뿐 아니라 숙련된 다이버에게도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오리발은 물속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장비인데요. 착용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착용할 때는 부츠를 먼저 신은 후 벨트형 오리발을 착용합니다. 이때 벨트 길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오리발이 헐겁거나 너무 꽉 끼지 않죠.
넘어지지 않도록 짝이나 벽을 잡고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리발을 신은 뒤에는 입수 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는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발을 앞으로 끌며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이빙 장비 중에 부력 조절을 위한 웨이트 벨트도 있습니다. 이건 잠수 시 적정한 부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비상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착용해야 하고 웨이트는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중에서 기울어지거나 불균형한 부력이 발생해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웨이트 벨트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는 항상 입수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꼭 지켜야 할 공통된 절차가 있습니다. 호흡기를 입에 물고 부력 조절기에 충분한 공기를 넣어 수면에서 뜰 수 있게 하고 입수 지점 아래에 장애물이 없는지 시야를 확보한 다음 입수 후에는 OK 신호를 보내서 안전하게 입수했다는 걸 짝과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자, 이번엔 서서 입수 방법입니다. 자이언트 스트라이드 엔트리라고도 불리죠. 이 방법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입수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보트나 선착장처럼 발밑으로 깊게 떨어지는 지점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이에요. 입수 전에는 한 손으로 호흡기와 마스크를 단단히 눌러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는 보조 호흡기나 잔압계 같은 장비들을 몸 앞쪽으로 모아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선 가장자리에서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로 한 발을 크게 내디디면서 성큼성큼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심을 앞쪽으로 두고 확실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이번엔 앉아서 입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낮은 바위나 수영장 가장자리처럼 수면과 가까운 낮은 지형에서 사용합니다. 등에 장비를 맨 상태에서 먼저 앉습니다. 바위 끝이나 수영장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 양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몸을 한쪽으로 틀어 부드럽게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입수한 다음에는 벽 쪽을 바라보는 상태가 됩니다. 뒤로 구르기 방법은 서서 입수하기에는 비좁거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작은 보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뒤로 구르기 방법은 장비를 착용하고 공기 탱크가 보트 바깥쪽으로 가도록 가장자리에 앉아서 앞쪽에 다리를 모으고 한 손으로 마스크와 호흡기를 잡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잔압계와 옥토퍼스 호스를 앞쪽에 모은 다음 잡고 입수합니다. 이 방법은 입수한 뒤 물에 뜨기 전에 약 1m 정도 가라앉기 때문에 입수와 동시에 이퀄라이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안에서의 입수는 해안은 물론 호수나 강이 가장자리처럼 완만한 경사지역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오리발 이외의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허리 정도의 수심이나 장비의 무게가 부력을 받을 정도의 수심까지 걸어 들어간 다음 짝을 잡고 중심을 유지하며 오리발을 착용합니다. 오리발을 모두 착용하면 깊은 곳으로 유영해서 이동한 뒤 하강합니다. 파도가 있는 곳에서는 중심 잡기가 어렵고 밀려오는 파도에 부딪히면 마스크 등이 벗겨지기 쉬우므로 파도에 영향이 없는 곳에서 오리발을 착용한 뒤 호흡기를 물고 마스크를 손으로 잡은 상태로 뒷걸음질하며 바다 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파도와 부딪힐 때는 무릎을 구부려서 몸의 중심을 낮추고 몸을 파도가 밀려오는 쪽으로 기울여야 파도의 충격에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만약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경우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영하여 그 지역을 벗어나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주기와 형태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수하기 전에 파도를 관찰하여 파도의 패턴을 알아야 하고 파도가 가장 약한 순간에 신속하게 입수한 뒤
큰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잔잔하고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단원은 수중 기술들을 설명하는 단원입니다. 수중 기술은 우선 수영장 교육에서 강사의 시범을 보고 난 뒤 지시에 따라 충분히 실습해야 합니다. 이 기술들은 필수적인 기술들이므로 수영장에서 완전히 숙달한 뒤 바다에서 실습해야 합니다. 부력 조절기는 여러분이 물속에서 뜨거나 가라앉는 걸 조절하는 장비죠.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입으로 직접 불어 넣는 수동식 주입인데 인플레이터의 마우스피스에 입을 대고 배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공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공기를 불어 넣은 뒤에는 공기가 다시 빠져나오지 않도록 배출 버튼을 놓아서 밸브를 닫습니다. 부력 조절기에 공기가 충분히 찰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합니다. 둘째는 버튼을 짧게 눌러서 자동으로 넣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배출시키려면 인플레이터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배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공기를 완전히 빼려면 인플레이터의 배출 구멍을 부력 조절기의 공기주머니보다 높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다이빙할 때 웨이트를 너무 많이 차면 가라앉기만 하고 너무 적으면 물 위에만 떠 있게 돼서 제대로 다이빙을 할 수 없어요.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모두 빼고 숨을 최대한 들이마셨을 때 수면이 눈높이 정도가 되고 숨을 내쉴 때에는 약간 가라앉는다면 적당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체형, 입은 장비, 슈트 종류에 따라 적정 웨이트는 다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꼭 웨이트 테스트를 해보고 조정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수에서는 담수에서보다 웨이트의 양을 조금 늘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강할 때는 침착하게 자기 몸을 잘 제어하면서 하강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하강줄을 잡고 하강을 하고 숙달되면 하강줄을 잡지 않고 눈으로만 보면서 하강해 봅니다. 그리고 더 숙달되면 하강줄 없이 자유하강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하강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대로 합니다. 1. 수면에서 짝에게 하강 신호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2. 나침반으로 진행 방향을 확인합니다. 3. 스노클을 호흡기로 바꿔 봅니다. 4. 잠수 시작 시간을 확인하고 표시합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참고만 하세요. 5.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조금씩 빼면서 천천히 하강합니다. 6. 하강과 함께 즉시 이퀄라이징을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시도합니다. 7. 하강하는 도중에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조절하여 바닥에 도착할 때 중성부력이 되도록 합니다. 다이빙 중에는 가끔 수중에서 호흡기를 입에서 빼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입으로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넣어야 할 때나 수면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스노클로 바꿔 물 때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호흡기가 입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 안에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호흡기를 입에 물었을 때 바로 숨을 들이마시면 안 되고요. 먼저 그 안에 들어간 물을 빼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물 빼는 방법은 불어내기 방법과 퍼지 버튼 누르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불어내기 방식부터 설명드릴게요. 숨을 들이마신 상태, 즉 폐에 공기가 남아있을 때는 호흡기를 입에 물고 후하고 강하게 내쉬면 호흡기 안에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퍼지 버튼 누르기는 물 빼기를 해야 하는데 숨을 내쉰 상태라서 폐에 충분한 공기가 없을 경우에 호흡기를 입에 문 다음 앞에 있는 퍼지 버튼을 살짝 눌러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호흡기 안에 남아있던 물이 자동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물을 뺀 다음에 첫 호흡을 할 땐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이마셔야 해요. 혹시 아주 조금 남아있던 물이 목으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습관 하나. 수중에서는 절대로 숨을 참지 마시고
항상 조금씩이라도 내쉬는 걸 계속하셔야 합니다. 호흡기가 입에서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멈추면 폐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속 호흡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게 필수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물속에서 혹시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호흡기를 입에 문 상태에서 토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물질은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호흡기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니까요. 이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중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실수로 호흡기가 입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호흡기를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걸 위한 두 가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울여 찾기예요.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오른팔을 뒤로 휘둘러주면 호흡기 호스가 자연스럽게 팔에 걸립니다. 그걸 손으로 잡아서 다시 입에 물어주면 되죠. 두 번째는 밸브로부터 찾기라고 하는데요. 왼손으로 등 뒤에 탱크 밑부분을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1단계 레귤레이터가 있는 쪽을 따라가면 호흡기 호스를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호흡기를 잡아당겨서 다시 입에 물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는 물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도록 눈앞에 공기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비예요. 그런데 다이빙 중에 마스크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불편해져서 다이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안에 물이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짝이랑 부딪히거나 마스크 위치가 살짝 틀어졌을 때 또는 고의로 이슬을 제거하려고 마스크에 일부러 물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물빼기 기술은 다이빙 중 수중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처음 수영장 실습에서는 마스크에 조금만 물이 찬 상태에서 물을 빼는 연습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마스크 전체에 물을 넣고 물빼기 연습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물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스크에 물을 넣을 때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마스크 윗부분을 살짝 들어서 물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마스크 유리 윗부분을 살짝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끊기지 않게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흥 하고 숨을 내뱉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주의할 점은 고개를 너무 들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너무 들면 마스크 안에 물이 코로 들어가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고 기침하거나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시작하시고 마스크에 남은 물이 거의 다 빠졌을 때는 고개를 조금 들어서 코 밑 부분에 남은 물까지 빼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마스크 물빼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수영한 뒤 다시 착용하고 물을 빼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바다에서 마스크가 벗겨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우선 첫 단계는 마스크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염소 성분에 민감하신 분이 계시거나 소프트렌즈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눈을 감은 상태로 실습하셔도 괜찮아요. 눈을 꼭 뜨지 않으셔도 충분히 연습이 가능합니다. 마스크에 물이 가득 찼다면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보는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호흡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엔 제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짧게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동 후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까 연습했던 마스크 물빼기 방법으로 물을 제거합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저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중에서는 중성부력을 잘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성부력이 잘 맞으면 힘을 덜 들이고 움직일 수 있어서 체력 소모도 줄고 산호 같은 수중 생물을 실수로 건드리는 일도 예방할 수 있어요. 또 하강과 상승도 훨씬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서는 상황에 따라 부력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 수심이 깊어지면 잠수복이 압착돼서 몸이 가라앉기 쉬워지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뜨고 내쉬면 가라앉는 것도 모두 부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섬세하게 부력을 조절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중성부력의 실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닥에서의 중성부력 조절 연습입니다. 다른 말로 핀 피봇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수영장 바닥에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그 상태에서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다 빼고 인플레이터 버튼을 아주 짧게 눌러서 공기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봅니다. 몸이 조금 뜨려고 할 때까지만 공기를 조금씩 넣으면서 조절해보세요. 몸이 살짝 뜨려고 하면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조금 더 뜨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숨을 내쉬면 다시 살짝 가라앉게 됩니다. 이 연습은 부력 조절기로 중성부력의 기본을 맞춘 뒤 숨을 통해 미세하게 조절하는 법을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다리는 곧게 펴고 오리발 끝이 바닥에 닿도록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몸 전체를 똑바로 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중 공간에서의 중성부력 조절 연습, 즉 하버링입니다.
바닥에서 잘 조절이 되셨다면 이제는 수중 공간에서 떠 있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살짝 높지만 다이빙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중요한 실습이에요. 처음엔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터 버튼을 이용해서 공기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셔서 천천히 몸이 뜨도록 해보세요. 몸이 약 50cm 정도 뜨면 그 상태로 호흡을 통해 높이를 유지해봅니다. 이제 1분 정도 몸이 바닥에도 닿지 않고 수면 위로도 올라가지 않게 유지해보세요. 호흡에 따라 살짝 뜨고 가라앉는 느낌을 느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팁 하나 드릴게요. 웨이트 벨트가 한쪽으로 쏠리면 몸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는 최대한 균형 있게 분배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에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간혹 호흡기에서 공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상황, 즉 자유방출 현상을 겪을 수 있어요. 이건 호흡기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약간 예민하거나 세팅이 민감할 경우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마우스피스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살짝 돌려보세요.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마우스피스 안으로 살짝 집어넣으면 자유방출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방출이 계속되는 경우엔 그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호흡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실습 방법은 먼저 얼굴을 살짝 옆으로 기울여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유는 자유방출되는 강한 공기 때문에 마스크가 떨리거나 움직이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호흡기에 마우스피스를 살짝 돌려서 입 안에 완전히 넣지 말고 입술 바깥쪽에 살짝 걸친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 상태에서 퍼지 버튼을 계속 누른 채로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약간 어색하고 공기 압력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분출되는 공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게 이 실습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다이빙할 때 사용하는 수영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에서 이동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발차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건 바로 플러터킥입니다. 플러터킥은 자유형 수영할 때처럼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인데요.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빠르게 차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기체도 더 아끼면서 오래 다이빙을 즐길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응용 플러터킥도 있어요. 침전물이 많은 환경 또는 생물들이 있는 곳에서 주변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서 무릎 아래쪽 다리만을 살짝살짝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프로그킥이라는 발차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름처럼 개구리가 발을 차듯이 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으는 동작인데요. 주로 테크니컬 다이빙처럼 추진력이 더 필요하거나 폐쇄된 환경에서 침전물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동할 때 많이 써요. 처음엔 어렵지만 부력 조절이 잘 되면 이 킥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수온이 낮거나 긴장을 많이 했을 때 또는 근육이 피로했을 때는 종아리나 허벅지 쪽에 쥐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중에서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혼자일 때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영을 잠시 멈추고 자세를 낮춥니다. 물속에서 몸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동작을 시작해요. 한 손으로 오리발의 끝을 잡고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천천히 자신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종아리를 펴는 방향으로 스트레칭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종아리 근육을 살살 주물러 줍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쥐가 난 게 아니라 짝이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먼저 쥐가 난 다이버의 발목 뒷부분을 한 손으로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오리발의 바닥을 쥐가 난 사람의 얼굴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종아리 근육을 펴주는 동작이거든요. 쥐가 풀릴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주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다시 평상시 자세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중에서 웨이트 벨트를 벗고 다시 착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다이빙 중에 웨이트 벨트가 갑자기 풀리거나 위치 조정을 해야 할 때 유용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웨이트 벨트 벗기 연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영장 바닥에서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모두 배출시켜서 음성 부력을 만든 뒤 오른쪽 발은 앞으로 내밀고 왼쪽 발은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합니다. 오른쪽 손으로 웨이트 벨트의 버클을 풀고 버클에서 벨트를 끌어낸 뒤 꽉 움켜쥐고 팔을 앞으로 내미는데 이때 오른쪽 발은 앞으로 뻗고 몸은 약간 뒤로 기울여서 몸이 뜨지 않도록 중심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웨이트 벨트를 착용하는 연습입니다. 앞으로 내민 웨이트 벨트를 가슴 쪽으로 당긴 뒤 왼손으로 버클을 끌어올려 오른손의 버클과 반대쪽 끝 부분을 모두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웨이트 벨트를 허리 뒤쪽으로 옮겨서 왼손으로 버클을 잡고 오른손으로 벨트 끝 부분을 잡은 뒤 앞으로 연결하여 착용합니다. 착용한 다음에는 웨이트 벨트에 호스나 다른 장비가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수중에서 몸이 뜨거나 중심 잡기 어려울 경우에는 엎드린 자세로 오른쪽 손에 웨이트 벨트의 버클 반대쪽을 잡은 상태로 오른손을 허벅지에 대고 왼쪽 방향,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웨이트가 허벅지에 걸쳐집니다. 허벅지에 걸쳐진 웨이트를 끌어올려 제자리에 착용합니다.
이번에는 수중에서 스쿠버 장비를 벗고 다시 착용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훈련은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장비가 꼬였거나 공기 탱크가 부력 조절기에서 어긋나 정리해야 할 때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꼭 연습해 두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비를 벗는 순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전부 빼서 몸이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렇게 음성 부력을 만들어야 몸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서 장비를 벗기가 쉬워요. 그런 다음 가슴과 배에 있는 버클을 먼저 풉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끈의 버클은 굳이 풀지 않고 끈을 살짝 느슨하게만 해주세요. 호흡기는 꼭 입에 문 상태를 유지하세요. 숨 쉬는 건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왼팔을 먼저 빼고 그 다음 장비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벗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꼭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입에 물고 있는 호흡기의 호스가 당겨지니까 주의하세요. 다음은 스쿠버 장비를 다시 착용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벗었던 순서의 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오른팔을 부력 조절기에 집어넣고 부력 조절기를 어깨에 맨 다음 오른손으로 탱크나 부력 조절기의 아래쪽을 잡아서 몸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왼손으로 부력 조절기를 당기고 왼팔을 넣은 다음 허리 버클을 채우고 어깨끈도 조절해서 몸에 잘 맞게 고정합니다. 장비를 다 착용한 후에는 꼭 호스 정리도 잊지 마세요. 보조호흡기와 계측기 호스가 허리 벨트 안으로 말려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다이빙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나침반을 이용한 길찾기, 즉 컴퍼스 내비게이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빙을 하다 보면 바닷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워요. 해류도 있고 지형도 비슷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나침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수중에서도 자신있게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침반을 사용하는 목적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목표 지점까지 직선으로 이동하며 다시 출발 지점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바다에서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나침반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기도 해요. 나침반 보는 자세는 나침반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로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손목형 나침반의 경우에는 나침반을 찬 손으로 반대쪽 팔을 살짝 잡고 팔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상태에서 방향을 확인합니다. 둘째로 콘솔형 나침반이란
잔압계나 수심계 등의 계기류와 함께 달려있는 형태예요. 콘솔형은 양손으로 콘솔을 단단히 잡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나침반을 봅니다. 항상 수평을 유지하면서 나침반을 보는 게 포인트예요. 기울어지면 방향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전진할 때 나침반 보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나침반에는 레퍼런스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선, 러버라인 등으로 불리웁니다. 이건 나침반 유리 안쪽에 있는 길게 뻗은 직선인데요. 이 라인이 내 몸의 중심선, 즉 내가 전진하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맞춥니다. 그 다음에는 북쪽을 가리키는 북자침이 있어요. 인덱스 마크를 이 자침과 딱 일치되게 돌려서 고정해 주세요. 이제부터 이동할 때는 항상 인덱스 마크와 북자침이 계속 일치하도록 진행 방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곧게 나아가면 됩니다. 돌아오는 방향은 어떻게 맞추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 맞춰놨던 방향에서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즉, 나침반 위에 북쪽 자침이 인덱스 마크 반대편으로 오도록 몸의 방향을 돌린 다음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원래 있던 출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걸 왕복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나침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바닥의 모래결, 해류의 방향, 암석, 산호 같은 지형의 특징과 같은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하고 기억해 두면 나중에 돌아올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나침반 방향 찾기 연습은 수영장에서도 기본 연습을 할 수 있지만 넓은 공간이나 육지에서 먼저 걷는 연습을 해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수심 아래에서 우리가 꼭 익혀야 할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상승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공기가 고갈되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수중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 폐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감압병 같은 질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기가 충분할 때는 정상 상승을 하고 만약 공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상 상승, 짝의 보조호흡기를 사용하는 상승, 짝호흡 상승, 조절 수영 상승, 부력 상승 등 여러 가지 비상 상승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여유가 충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상승하면 됩니다. 이때도 그냥 막 올라가면 안 되고 다음 순서를 꼭 지켜야 해요. 먼저 짝에게 상승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응답을 받아야 해요. 인플레이터를 손에 쥐고 위쪽을 바라보며 호흡을 계속하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상승하는 동안 컴퓨터 정보를 자주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조금씩 빼주세요. 수심 3에서 6m쯤 도달했을 때는 잠시 멈춰서 3에서 5분 정도 안전정지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도착하면 부력을 다시 맞춰서 수면 위에서 안정적으로 떠 있고 보트에 OK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중에서 공기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짝에게 다가가서 보조호흡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짝에게 공기가 떨어졌어요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짝이 내어준 보조호흡기를 입에 물고 호흡기를 깨끗이 물빼기 한 뒤 계속 호흡해요. OK 신호와 상승하자는 신호를 나눈 뒤 서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팔을 잡고 조심하면서 천천히 함께 상승합니다. 이 기술은 꼭 연습이 필요해요. 숙달되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짝이 멀리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째로, 짝호흡 상승입니다. 이건 아주 옛날 방식인데요. 보조호흡기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호흡기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보조호흡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지만 연습은 해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조절 수영 상승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공기가 약간 남아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웨이트 벨트를 벗지 않고 수영하면서 올라가되 기도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 아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수영하듯 상승해야 해요. 세 번째는 부력 상승입니다. 부력 상승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력 상승은 감압병이나 압력에 의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습은 하지 않습니다. 부력 상승은 상승하기 위해서 먼저 웨이트 벨트를 풀어버립니다. 웨이트 벨트를 풀어버리면 안전 한상승 속도보다 빠르게 상승하게 되며 네오프렌 재질의 잠수복을 입었다면 양성부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 부력 상승을 하게 된다면 폐과 팽창을 막기 위해 위를 쳐다보며 계속 호흡을 내뱉어야 하고 수면에서는 즉시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또 감압병의 위험이 있으니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24시간 정도는 감압병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감압병의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다이빙이 끝나고 장비를 해체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웨이트와 액세서리 해체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부력 조절기에 달려있는 액세서리들부터 분리해주세요. 예를 들면 슬레이트나 수중 랜턴 같은 거요. 그 다음 주머니 안에 있는 웨이트를 조심스럽게 꺼내세요. 갑자기 떨어뜨리면 발등을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바닥 가까이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압력 제거인데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탱크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완전히 잠근 다음 퍼지 버튼을 눌러서 호흡기에 남은 공기를 다 빼줘야 해요. 그 후에는 잔압계를 확인해서 바늘이 0을 가리키는지 꼭 체크하세요. 그래야 다음 분리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호흡기 분리입니다. 우선 인플레이터에 연결된 저압 호스를 분리한 다음 1단계 호흡기의 조임 나사를 풀어서 1단계를 분리합니다. 만약 조임 나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호스의 고압에 공기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퍼지 버튼을 눌러서 남은 공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밸브에 물기가 남아서 조임 나사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수건으로 조임 나사를 잡고 돌리면 풀 수 있습니다. 1단계를 분리하고 나면 먼지 마개를 잘 말리고 씌웁니다. 1단계를 분리한 다음에는 먼지 마개를 잘 씌워 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부력 조절기 분리입니다. 공기 탱크를 감고 있는 벨트의 버클을 풀어서 부력 조절기를 탱크로부터 분리합니다. 부력 조절기를 분리한 다음에는 공기 탱크는 뉘어놓고 구르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킵니다. 이제 다 해체했으면 장비를 깨끗이 세척해줘야 해요. 먼저 모든 장비를 수돗물로 잘 헹궈주세요. 바닷물이나 염분이 남아있으면 장비 수명이 짧아져요. 특히 1단계 호흡기 입구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고요. 부력 조절기 내부에도 물을 집어넣어서 공기주머니를 씻고 헹궈낸 다음 물이 안 남도록 모두 빼주어야 해요. 헹군 다음에는 부력 조절기 안에 약간의 공기를 넣은 상태로 그늘지고 잘 마르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스킨 다이빙 할 때 스노클은 마스크 왼쪽에 장착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엔 다른 장비를 쓸 일이 많거든요. 스노클에 물이 들어오면 물빼기를 해줘야 하죠. 먼저 뿜어내기 방법은 수면 위에서 후 하고 세게 불어서 스노클 안에 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고개를 들 필요 없이 수면에서 그대로 물을 뺄 수 있어서 간단하죠. 다음은 흘려내기 방법인데요.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면서 스노클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고개를 살짝 숙이고 천천히 후 하고 불어주면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나가요. 이건 좀 더 부드럽고 조용한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스노클을 쓸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스노클로 숨을 쉴 때는 스노클 튜브에서부터 입,
코와 기도까지 이어지는 관에 기체 교환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 즉 호흡사강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때문에 한 번에 들어마신 공기 중 일부는 실제로 산소 교환에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사강의 비율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호흡 효율이 높아져요. 자, 이제 스킨 다이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핀킥 동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빙을 하다 보면 다리로 물을 차는 방식에 따라 에너지 소모도 달라지고 움직임의 효율도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핀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엎드려 차기 또는 플러터 킥이라고 부릅니다. 몸을 일자로 뻗고 엎드린 자세에서 발을 교대로 위아래로 차주는 동작이에요. 이때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지 않고 허벅지부터 부드럽게 차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옆으로 차기, 사이드 킥이에요. 이건 몸을 약간 옆으로 틀고 발을 양옆으로 차주는 건데요.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 유용해요. 세 번째는 누워 차기, 백킥입니다. 이건 물속에서 뒤로 가거나 이동을 멈추고 싶은 상황에서 천천히 뒷방향으로 차주는 킥이에요. 수면 하강이란 스킨다이빙이나 프리다이빙에서 수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이죠. 머리부터 하강하는 방법은요. 숨을 들이마신 뒤 몸을 기역자 형태로 숙이고 팔을 머리 위로 뻗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물구나무 서듯 발이 올라가게 되죠. 이 동작은 빠르고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하강법이에요. 다음은 다리부터 하강이에요. 수면에서 팔을 양쪽으로 뻗고 오리발을 앞뒤로 벌린 자세에서 몸을 수면 위로 힘껏 차올리면 상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그 무게에 의해 몸 전체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머리가 수면 아래로 잠기면 허리를 구부려서 물구나무 서듯이 발을 위로 올려 머리로부터 하강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중요한 건 이퀄라이징, 즉 압력 평형을 잊지 않고 계속 해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면 아래로 하강하면 마스크가 압력에 의해 눌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가 눌릴 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때는 아주 간단하게 코로 마스크 안에 살짝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압력이 맞춰져서 해결됩니다. 만약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 있다면 이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컨디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승할 때의 자세도 중요해요. 무턱대고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은 수면 쪽으로 뻗고 천천히 회전하면서 올라가야 주변에 다른 다이버나 물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중에서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크게 세 가지 감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각을 이용한 전달은 수면에서는 핸드마이크나 호각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신호를 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는 수중 사이렌 또는 탱크의 돌이나 다이빙칼을 부딪혀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서는 소리를 듣고 방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항상 짝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시각적 전달은 수면에서는 깃발, 라이트, 손신호 등을 사용하고 수중에서는 슬레이트에 글을 쓰거나 수중 메모판을 보여주거나 SMB를 올려서 다이버의 위치를 알리는 방법도 있죠. 셋째, 감각을 이용한 전달은 시야가 너무 나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줄을 한 번 잡아당기면 괜찮아, 두 번은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수신호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면 OK, 엄지 손가락을 편 상태로 위로 올리면 상승, 아래로 내리면 하강, 손으로 귀를 가리키면 이퀄라이징이 안 된다 등 다양한 수신호가 있어요. 이건 장비 없이도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수신호를 모두 연습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력 조절기와 호흡기를 스쿠버 실린더에 장착하는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정답은 C번. 호흡기 1단계의 오링을 시계 방향으로 두 손으로 가능한 3개 잠근다입니다. 호흡기 1단계를 실린더 밸브에 연결할 때는 스패너나 손으로 과도하게 조일 필요 없이 손으로 단단히 고정되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오히려 밸브 내부에서 공기를 차단하는 시트가 눌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트가 손상되면 공기가 새게 됩니다. 2. 실린더가 부력 조절기에 확실히 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A번. 부력 조절기의 윗부분을 아래 위로 누르거나 들어서 움직이는가 확인한다입니다. 부력 조절기와 실린더가 제대로 고정되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부력 조절기를 위아래로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이때 부력 조절기가 실린더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호스와 액세서리들을 유선형이 되도록 장착해야 하는 이유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D번. 짝과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다입니다. 호스와 장비를 유선형으로 정리하는 주된 이유는 저항을 줄이고
장비 손상과 걸림을 방지하며 다이버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장비를 유선형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짝과의 의사소통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수신호와 시각적 인식이 중심이며 호스 정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스쿠버 장비를 조립하는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정답은 A번. 탱크 점검, 부력 조절기 장착, 호흡기 조립, 저하포스 연결, 탱크 밸브 개방의 순서입니다. 장비 조립 시에는 항상 탱크를 먼저 점검한 후 부력 조절기를 장착하고 호흡기를 조립한 뒤 저하포스를 BC에 연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탱크 밸브를 열어 공기 공급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안전하게 장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인 입수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D번. 앞으로 구르기입니다. 앞으로 구르기는 일반적인 다이빙 입수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서 입수, 앉아서 입수, 뒤로 구르기 입수가 사용되며 장비와 수면 조건에 따라 선택됩니다. 앞으로 구르기는 실제 다이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6. 파도가 있는 곳에서 입수할 경우 적절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C번. 오리발을 신고 파도를 정면으로 진입한다입니다. 파도가 있는 해안에서는 파도를 정면으로 직접 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파도에 밀리거나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파도를 등지고 통과해야 하며 파도의 타이밍을 고려해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오리발을 신은 상태로 파도 정면에 서 있으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웨이트를 적절하게 착용한 스쿠버 다이버는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키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수면이 어느 높이에 위치해야 하는가? 정답은 A번. 눈 높이입니다. 웨이트를 적절히 착용한 상태에서 공기를 다 빼고 숨을 들이마신다면 수면이 다이버의 눈높이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보다 더 잠기면 웨이트가 과하고 더 떠 있으면 부족합니다. 눈높이는 적절한 중성 부력 세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8. 다음 중 잠수 직전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D번. 다이빙 계획 수립입니다. 다이빙 계획은 잠수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수 전 브리핑이나 준비 과정에서 미리 세워야 할 항목입니다. 직전 점검은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밸브, 컴퓨터, 공기 주입 등이 포함됩니다. 9. 다음 중 하강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정답은 A번. 짝에게 하강 신호, 진행 방향 확인, 호흡기로 바꿔 문다, 하강, 이퀄라이징, 중성부력 유지의 순서입니다. 하강 전에는 반드시 짝에게 신호를 보내고 진행 방향을 확인한 뒤 스노클에서 호흡기로 교체하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하강 중에는 귀 압력 평형을 수시로 하고 적절한 시점에 중성부력을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수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 입수 방법 중에서 뒤로 구르기의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C번. 이 방법은 입수할 때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입니다. 뒤로 구르기는 작은 보트에서 입수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좁거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작은 보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입수 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11. 다음 중 호흡기 물빼기의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D번. 퍼지 버튼 누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폐에 공기를 모두 내쉰 뒤에 호흡기를 입에서 떼어야 한다 입니다. 호흡기 물빼기는 퍼지 버튼을 누르거나 입으로 내쉬는 방법으로 수중에서 호흡기 내부의 물을 제거하는 기본 기술입니다. 하지만 퍼지 후 공기를 모두 내쉰 뒤에 호흡기를 입에서 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항상 호흡기를 입에 물고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퍼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12. 스쿠버 장비를 해체하는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정답은 B번. 실린더 밸브 잠금 퍼지 버튼 누름, 저하포스 분리, 호흡기 분리, 부력 조절기 분리 순서입니다. 스쿠버 장비 해체는 순서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실린더 밸브를 잠그고 퍼지 버튼을 눌러 호스에 남아있는 잔압을 제거한 뒤 BCD 인플레이터에서 저하포스를 분리하고 호흡기를 분리한 다음 BCD를 탱크에서 분리합니다. 모든 장비를 분리한 다음에는 탱크를 눕히면 장비 해체가 끝납니다. 13. 다음 중 마스크 물빼기 기술의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D번. 배수 밸브가 부착된 경우 물빼기를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배수 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완전히 자동으로 물이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 물빼기 기술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14.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적절한 조치 방법은? 정답은 C번. 오리발의 끝을 잡고 다리를 주무른다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이므로 즉시 해당 부위를 늘려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오리발 끝을 잡고 발을 몸쪽으로 당겨주며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5. 다음 중 공기가 떨어졌다는 수신호는?
정답은 A번입니다. 수신호에서 공기 고갈 또는 공기 없음을 의미할 때는 목을 가로로 가르는 동작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었다는 강한 신호로 즉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16. 춥다는 수신호는? 정답은 D번입니다. 두 팔을 교차하여 자신의 몸을 감싸는 동작은 춥다는 의미의 대표적인 수신호입니다. 이 수신호는 수온이 낮아 체온 저하를 느낄 때 즉시 전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17. 하강하자는 수신호는? 정답은 B번입니다. 검지를 사용해 아래 방향으로 가리키는 동작은 하강하자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는 다이빙 시작 시나 다음 수심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수신호입니다. 18. 좋다는 수신호는? 정답은 A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엄지를 치켜 세운 손짓은 좋다 또는 오케이와 비슷한 의미지만 다이빙 수신호에서는 상승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이빙 중에는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19. 이퀄라이징이 안 된다는 수신호는? 정답은 C번입니다. 손으로 귀를 가르치는 동작은 이퀄라이징이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호는 수압 변화에 따라 귀의 압력을 평형시키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중요한 수신호입니다. 20. 짝과 함께 행동하라는 수신호는? 정답은 D번입니다. 양손가락 두 개를 함께 모으는 제스처는 짝과 함께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이빙에서는 짝과의 협동이 안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수신호는 혼자 행동하지 말고 동료와 함께 움직이라는 지시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장비를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착용하고, 또 다이빙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분리해서 정리하는지까지 배우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수중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법, 다이빙 전에 공기를 점검하는 과정, 부력 조절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하강과 상승은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하는지, 웨이트는 어디에 어떻게 착용하고, 스노클에 물이 들어갔을 때 빼는 방법, 호흡기 사용하는 요령, 호흡기를 잃어버렸을 때 찾고 물 빼는 방법,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방출 호흡기 쓰는 법, 마스크에 물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 오리발을 차는 동작,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대처법, 공기를 아껴 쓰는 법, 조절 수영으로 상승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침반을 활용해서 방향 찾는 기술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이 기술들은 단순히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다이빙의 즐거움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므로 기술들을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